안녕하십니까, 정주섭 변호사입니다. 1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강제추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붐비는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이제 국도를 지나면서 이성 간의 그러니까 이 신체 접촉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근데 신체 접촉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이제 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도 이런 상황에서 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추행을 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행을 일단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추행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해자로 몰린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제일 문제인데,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으려면 현실적으로는 뭐 두 가지 경우 이외에는 없는데, 첫 번째가 피해자가 금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한다. 그걸 입증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두 번째는 가해자가 진술을 하는데 뭐 경찰에서 한 진술 그리고 검사한테 한 진술이 서로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추행 사실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무혐의로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닌 이상은 사실은 추행 혐의를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입증하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가해자 측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합의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실형까지 선고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으려면 다소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합의를 보는 방법, 어떻게 합의를 보느냐? 뭐 피해자하고 직접 연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의를 볼 것이냐가 문제될 건데,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국선 변호사 선임을 원하면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예전보다는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국선 변호사가 없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뭐 어쨌든 이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라고 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이제 형사 조정 절차라는 게 있어서 그 형사 조정을 통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불기소 처분은 말 그대로 기소하지 않겠다, 이번에 한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평소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을 하실 때 이성과의 신체 접촉은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고 하면 의심을 받고 결국에는 뭐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활하실 때 이성과의 신체 접촉은 아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